자, 그러면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 띄어쓰기 관련 조항은 몇 항부터냐? 자, 딱 42항부터예요. 자, 그래서 41항에 보면 첫 조항이 이겁니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자, 이게 조사가 하나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어들과는 달리 의존 형태소잖아요. 그래서 앞말에 붙여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꽃이라는 말에 뒤에 다양한 조사가 붙은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조사는 조사끼리 또 연달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사가 하나가 아니라 조사 뒤에 조사가 더 붙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으로 만이라든가 그죠? 에서부터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조사 뒤에 조사를 연달아 붙일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항목을 보시면 조사 연속이라고 해서 보여드렸죠? 자, 얘 보세요. 에게, 만, 이라도. 조사가 3개나 있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미 뒤에도 조사를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어미예요? 하면서. 그래서 면서까지 어미고 까지도 이렇게 조사 붙고 사과하기까지 어미고 는커녕 조사고 먹을게까지가 어미고 요가 조사 그 다음에 놀라기까지가 어미 보다는 이 부분이 조사 그 다음에 말꾼 군 어미 그래 조사 자 그 다음에 오는군 군 여기까지 어미 요 조사 여러분 여기서 요가 자주 보이죠? 자, 이 요는 높임의 보조사 요로 해요체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좀 볼게요. 사실 이 띄어쓰기 부분은 제가 테스트보다는 기출에 나왔던 예시 그리고 어문 규정집의 예시에 이걸 뒀어요. 요거는 모두의 약점 특강과 예문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국립국어원이 어문 규정집을 한번 싹 만졌어요. 만지면서 예시를 많이 다듬었어. 그래서 예시가 변경된 것들을 반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가장 최신의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가치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가치가 조사 가치도 있고요. 부사 가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 같다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구분을 해서 이제 조사면 붙이고 부사면 띄고 그 다음에 또 형용사일 때도 띄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야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꿀팁. 자, 여러분 여기서 조사일 때는 조사처럼과 기능이 같아요. 그래서 자, 눈같이 위치에다가 뭘 넣어봐? 눈처럼. 그래서 눈처럼이 들어갈 수 있으니 아, 이 가치 자리는 조사 자리구나. 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사 가치는 함께. 함께라는 의미니까 함께랑 바꿔보세요. 그러면 친구와 함께 공부하다. 그러면 얘는 부사네. 부사는 앞뒤를 띄어야지. 아,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같다 같은 경우는 서술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명백하게 하자면 이거예요. 배곡과 같다. 그러한 이 관형절로 뭘 꾸며? 피부를 꾸미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같은은 서술성이 살아있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배곡과 같다 이게 관형절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같다인 같은은 띄어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암기가 되는 건데 자, 사실은 배곡 같은 이건 사전에 안 올라가 있는 거예요. 배곡 같다가 없는 거지 사전엔. 그러니까 배곡과 같다구나. 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자주 쓰다가 관습적 의미가 생기면 즉 우리가 이론에서 배울 때 융합합성어가 되면 1 더하기 1 했는데 뿅 3의 뜻이 되었다. 이렇게 단어가 합성이 되면은요. 그러면 그때 사전에 올려줘요. 근데 이거 사전에 올려주는 거 누구 마음이야? 국립국어원 마음이에요. 그거 우리 생각엔 올라갔을 것 같은 배곡 같다가 안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올라가고 어떤 게 안 올라갔느냐는 결국에 마지막에는 암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뭐 같다가 이제 제3의 의미가 생겨서 사전에 올라간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띄었을 수 없어요. 무엇과 같다라고 과가 나오면 뗄 수 있지. 근데 과가 없는 한 과가 생략됐다라고 생각해 줄 수 없어요. 꿈과 같다 그러면 떼어도 되거든요. 꿈 하고 명백하게 이렇게 과를 썼으면 띄워주죠. 하지만 이건 없어요. 이걸 보고 아 과가 생략됐네 그러면 안 돼.
그런 경우는 없는 거야. 그냥 얘겠네. 자, 그래서 의미를 보고 허무하다, 덧없다 이런 의미라면 합성 등재된 꿈 같다다.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같다류는 합성어니까 띌 수 없다. 외우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큼 보도록 할게요. 자, 만큼을 보면 격조사라서 여기에 조사와 조사 사이에 조사, 조사, 조사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립국어원에서 추가한 예문인데 보세요. 중학생이 고등학생만큼 잘한다. 그 다음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 이럴 때는 앞에 있는 말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기준만큼 어떠하다라고 서술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 의존명사만큼일 때를 볼게요. 그때 보면 노력하니 만큼을 꾸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는 을던 이 중에 하나가 와 있죠. 그러니까 앞이 관형어인 거예요. 자, 그리고 볼만큼 보았다. 여기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뭐예요? 리을이죠. 보다에 리을이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애쓴 만큼 할 때도 여기에 애쓰다에 니은이 붙었죠. 자, 그래서 관형사형이 수식을 하는 만큼은 의존명사니까 떼야죠. 예. 자, 그 다음에 대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조사대로는 자, 앞에를 보시면 법대로 해, 약속대로 하자.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조사는 가장 많은 빈도로 이제 앞에 두게 되는 게 바로 체언이에요. 예, 그리고 특히나 격조사는 체언과 붙는다라는 일반적 진술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법대로 약속대로 이럴 때는 조사. 물론 이때 조사가 보조사일 경우에는 꼭 체언과만 붙는 건 아니지만 이걸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해 보니까 은는 을던 던던던 관형사용 전성어미 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는 대로 말하다 할 때 아는 대로 할 때 는 알다에 는이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한 대로 할 때 약속하다에 니은 은는 을던 관형사형이 그쵸? 관형형이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의존명사. 자, 그 다음 뿐을 보겠습니다. 자, 뿐을 보시면 뿐 앞에 실력 네모, 남자, 네모, 셋, 네모. 지금 제가 네모 어디다가 쳐요? 체언이요, 체언, 명사다. 수사다. 셋은 수사. 자, 남자는 또 명사. 어쨌든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이잖아요. 예, 그래서 실력 명사, 남자 명사, 셋 수사. 자, 어쨌든 얘네들이 체언이 뒤에 오는 것과 붙은 그래서 여기가 바로 보다 뒷자리가 조사 자리다. 자, 어떤 것에 한정한다는 뜻으로 조사로 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존명사를 볼게요. 그는 그저 웃을 뿐이지. 웃을 뿐이다 할 때 을. 그 다음에 사지는 않고 만졌을 뿐이다 할 때 을. 여러분 이 을이 뭐예요? 설마 목적격 조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자, 여러분 이거 앞을 보세요. 용언의 뭐예요? 어미잖아. 자, 그래서 이건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는 을던의 을.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시간만 보냈다 뿐이지 요거 주의하세요. 잘 보세요. 이게 시간만 보냈다 그뿐이지 더 다른 일 한 건 없다. 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만 보냈다까지가 하나의 절이고요. 지금 절이 뿐을 꾸미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때는 앞에 절에 한정하겠다라는 뜻이고 의존명사로 봅니다. 근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요것도 다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이렇게 의문형으로 쓰이면서 뭐뭐하다 뿐이겠니?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의도가 더하지 이런 뜻일 때 위에 있는 건 그것에 한정하겠다 그것뿐이다 그것 빼고 없다 이런 뜻이라면 이때는 제가 예문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내가 밥만 사다 뿐이겠니? 이럴 땐 주로 앞에 뭐뭐 많이 나오거든. 밥만 사다 뿐이겠니? 커피도 사지. 밥만 사다 뿐이겠니? 술도 사지. 이런 식으로 이것뿐이 아니라 더 있다. 이런 뜻으로 보태어주고 싶을 때 그때는 붙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옆에 있는 리을뿐더러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와 기능이 같아요.
자, 그래서 밥을 살 뿐더러 술도 산다. 밥을 살 뿐더러 커피도 산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또 여기 만으로 가보죠, 이제. 자, 만을 보시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네모, 수사. 자, 그리고 그것만 못하다. 자, 여러분 이것도 체언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것, 그것, 저것. 자, 그래서 둘 다 체언 뒤에 오는 조사.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거 보시면 얘도 체언이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체언인데 근데 요때는 의미가 달라. 만이 한정의 의미잖아요. 위에서는. 근데 여기선 잘 보세요. 그는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그러면 이때는 여기도 체언이긴 하지만 별표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것뿐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앞에 체언이 나왔더라도 이게 어떤 시간일 때, 기간일 때, 그때는 뒤에 그 기간 동안이라는 뜻일 때는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이게 사흘이 아니라 딱 뭐 1시간이어도 마찬가지야. 1초에도 마찬가지야. 1초 만에 돌아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어쨌든 시간의 흐름이면 짧든 길든 간에 어쨌든 많은 의존명사예요. 떼어야 돼요. 예, 그 다음 그가 화를 낼 만도 하다. 요건 쉽지. 화를 내래 관형사형 전성어미 화를 내다가 관형절로 만을 꾸미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알아두세요. 3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건 횟수 뒤에 자 요때는 또 띄어쓰는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많이 좀 암기할 게 많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사흘 만의 별표, 3번 만의 별표 의존명사고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기간 뒤에 란 뜻과 횟수 안에 어떤 시도의 회차를 의미할 때 요럴 때 만도 의존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체언이냐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난도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밖에를 볼게요. 우리가 집 안에 들어왔어. 집 밖에 있어. 할 때 안에 밖에는 안 명사의 조사. 박 명사의 조사.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건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뿐이야 이런 뜻이에요. 너만 있어. 너밖에 없어. 한정하는 거예요. 한정하는 뜻의 밖에는 일단 대명사 너 뒤에 대명사도 체언이죠? 체언 뒤에 오는 조사이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건 금방 제가 말한 거 명사, 조사 이건 떼야지. 자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조사일 때 밖에는 한 단어예요. 여러분 단어 쓸 때도 얘는 하나, 둘, 두 개라고 하겠지? 근데 저건 집 밖에는 어때요? 집 띄고 밖에 자체가 밖이라는 단어, 에라는 단어 이렇게 두 개의 단어의 조합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미 1절의 표에서 의존명사는 띄었어야 되니까 대조항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사랑 의존명사가 모양이 똑같은 걸 정리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의존명사들을 더 볼 겁니다. 자 보세요.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이건 당연한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존명사임을 아느냐? 이게 핵심이지. 그래서 적어도 국립국어원에서 예시로 들어준 단어 중에 의존명사인데 모르는 건 없어야 돼. 네. 자 그래서 여기서 것이나 수는 알 것 같고 만큼도 아까 봤지? 만큼 아까 조사랑 구분해야 돼요. 여기 보면 뭐예요? 먹을 만큼 관형절이죠. 자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꾸며주죠. 자 그 다음에 아는 이를 만났다 할 때 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는 이는요. 합성어를 만든 것도 있죠. 늙은이나 어린이나 젊은이는 합성이 됐지만 아는 이나 낯선 이나 모르는 이는 합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낯선 이, 낯선 사람, 아는 이, 아는 사람, 모르는 이, 모르는 사람은 띄어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여러분 봐도 시험에 진짜 잘 나와. 그리고 이따 볼 건데 되게 중요해. 어미 니은 바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 구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떠난 지 오래다. 요것도 중요해요. 어미도 니은지가 있거든. 이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자 외우는 거죠. 것,
수, 그리고 뭐 줄, 따위, 딴, 리, 채, 척, 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외우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요거 있죠. 이게 어문규정집에는 이 자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의존명사로 사전에 올라 있었을 때 예문으로 올랐는데 이제 빼질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표준국어 대사전은 여기에 가능한 한의 한을 그냥 자립명사로 올려두고 있어요. 알아는 두세요. 근데 이게 이 예문에서는 꾸밈을 받으니까 그래서 의존명사였을 때 그 흔적 그대로 그냥 올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은 가능한 한도 안에서 기회를 더 주겠소. 얘는 현재는 사전엔 자립명사로 올라 있습니다. 자, 그럼 더 보죠. 자, 여기 보면 제가 뭘 정리해 놨냐? 접사와 형태가 같은 의존명사를 정리했어요. 접사는요, 파생어를 만들죠. 그래서 단어 일부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붙여 쓰죠. 왜? 단어 일부니까요. 예, 그래서 접사의 모양과 의존명사의 모양이 같으면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합니다. 자, 일단 간부터 볼까요? 간이 의존명사도 있어요. 자, 의존명사일 때 거리, 관계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자,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할 때 A와 B 사이, 관계, 거리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을 줄여서 부자간, 부녀간, 모자간, 모녀간을 만들면 그러면 여기에 합성어에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 자식 사이 묶어볼까? 부자간, 모자간, 부녀간, 모녀간. 그쵸? 자, 그 다음 친척간, 혈육간, 친구간, 사제간은 아래에 있는 합성어들보다는 활용 빈도가 낮다고 봅니다. 누가? 국립국어원이. 그래서 합성 등재해 주지를 않았어요. 자, 근데 밑에 보면 부부간, 내외간, 형제간, 자매간, 남매간, 동기간, 고부간, 인척간은 합성 등재됐는데 생각을 해보면 부부간이라고 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 그리고 이 두 말은 같은 말이죠? 내외간도 남편과 아내 사이예요. 묶었지? 자, 그 다음 형제간, 자매간, 남매간, 동기간까지 묶어주세요. 같은 말이네. 안 어렵죠? 네, 그래서 한 집에 사는 그래서 형과 동생 사이, 언니와 여동생 사이, 그리고 누나와 남동생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올려주었다. 자, 그 다음에 고부간은 뭐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그 다음에 인척간이 여기 있는데 친척간은 저기 있죠. 둘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나머지 뭐 달달 외워야 된다고 짜증낼 거 없지 뭐.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니까 별로 없죠? 그래서 조심할 거.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안 올라갔다는 거랑 좀 멀잖아요. 그리고 얘랑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것만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접사간 보겠습니다. 접사간은 아예 의미가 달라요. 이틀간, 사흘간, 나흘간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외양간, 공간이라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의미할 땐 접사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에 들 보세요. 들을 보면 의존명사 들을 때는 여기 앞에 보면 열거가 되어 있어요. 적어도 2개 이상의 대상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띄어쓰는 의존명사예요. 근데 딱 단수 명사 뒤에 붙어서 복수의 명사를 만들면 그럼 접사예요. 복수 접사. 자, 그래서 들은 무슨 접사다? 복수의 접사다. 자, 그 다음에 씨를 볼게요. 씨를 보면 의존명사 씨는 여기에 특정인이 나옵니다. 특정인. 그래서 이때는 떼요. 그래서 이유진 씨 하면 띈다는 거지. 이게 뭐랑 같냐 하면 님이랑 같아요. 님도 그래요. 이유진 님 할 때 특정인 뒤에 님은 떼요. 근데 선생님은 붙이잖아. 그럼 둘의 님이 역할이 다른 거죠? 이때는 접사고 요때는 의존 명사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씨도 마찬가지예요. 자, 밑에 나오는 씨는 접사인데 그의 성은 박씨입니다. 이씨입니다. 김씨입니다. 김씨문중, 이씨문중. 이럴 때는 그 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씨가 성씨를 의미하는 접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렇게 박씨는 요렇게가 하나의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파생어.
하나의 파생어. 얘도 그렇죠. 하나의 파생어들이 되는 거예요. 파생어들이 되네. 얘네도 하나의 파생어, 하나의 파생어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박씨 나온 김에 요거 땁시다.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옆집 김씨가 나온 거야. 옆집 김씨 띄고 김 띄고 씨 이렇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옆집 김씨는 김씨 가진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인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때는 특정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우리 옆에 사는 우리 집 옆에 사는 딱 한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줄여서 얘기한 거니까 띄어 쓰는 겁니다. 김씨. 근데 옆집 사는 사람의 성은 김씨야. 이렇게 말하면 그 김씨는 붙여야지. 네. 자, 그 다음 이해 잘 되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이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친척은 멀고 인천 가까운가?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우라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국립국어원 입장에서는 그냥 활용 빈도를 보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원리 접근을 모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으로는 왜 이렇지? 이런 게 당연히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짜증나면 지는 거니까 요런 거는 얜 여기 있는데 웬 얘 여기 있지? 하고 그냥 1초 짜증내고 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차를 볼게요. 자, 차를 보면 여기서 자, 잠이 막 들려던 차에 그러면 여기서 던 관형사형 그래서 잠이 들려고 한 그때 이 뜻이고 고향에 갔던 차에 이렇게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으면 의존명사 가려던 차에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체언 뒤에 붙어가지고 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인사하려고 들렀다 사업하려고 들렀다 의도 목적을 표현해요. 그래서 앞이 체언이라는 점도 봐두시고 앞에 것을 하려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의미가 다르죠. 이땐 접사예요. 자, 그 다음 대를 보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다 정리했어요. 자, 의존명사 대는요. 자, 이게 독립적으로 어떤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책을 다 읽는 것에 이런 의도로 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것도 의존명사죠. 그래서 앞뒤를 띄어야죠. 책을 다 읽는 그 행위에 뭐 얼마가 걸렸다 이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밑에 보면 아우 그이가 말을 잘하더라고 이럴 땐 종결어미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날씨가 추운데 할 때 연결어미로 쓰인 거고 그래서 종결어미나 연결어미를 쓸 때는 앞부분이 이제 어간이고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를 볼게요. 지를 보면 그를 만난지 그가 떠난지 앞에 공통점은 관형사형이 나오면서 만나다의 관형사형 떠나다의 관형사형 관형사형이 나오면서 앞 사건이 과거 사건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행동을 하고 얼마간 시간이 지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과거 사건 그로부터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때는 의존명사다. 자, 그 다음에 어미일 때 볼게요. 어미 니은지는 불확실해서 그러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렇죠? 뭐 편안하신지 편안하지 않으신지 문장이 이렇게 양면으로 쓰여 있지 않더라도 불확실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요때는 어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안녕하신지 모르겠구나 불확실하구나 그 다음에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어 니은지 은지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리을지 그래서 모두 다 이때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불확실한 정황에 대해서 앞에 용언을 받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듯을 보겠습니다. 자, 듯을 보면 그가 먹은 듯. 자, 그러면 그가 먹은이라는 관형절이 듯을 꾸미고 있죠. 추측하네요. 그쵸? 자, 그래서 추측을 하는 의존명사. 자, 그 다음 어미일 때 볼게요. 여러분 어미는 알아보는 거 쉬워요. 앞을 보세요. 흘러가다잖아요. 흘러가다의 어간이 어디까지야? 어간. 흘러가까지지. 그러면 어간 뒤에 당연히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돼요? 어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간 뒤에 찰싹 붙어 있는 듯은 어미 듯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의 기능은 구름에 달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앞절과 유사하다.
앞절과 같이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묶어야 하나의 용언인 거예요. 자, 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 자,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자, 의존명사 대에는 장소의 의미로 어떻게 쓰이는지. 자, 우리가 모일 때를 알려줘. 이럴 때. 같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모일 때를 알려줘. 모일 장소. 그러면 요 때는 장소, 곳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더 봅니다. 바를 볼게요. 의존명사 바. 평소에 느낀 바를 말해라. 관형사형 수식 받고 그 다음에 나아갈 바를 밝히다. 리을 관형사형 수식 받고 이때 의미는요. 이때 수식 의미 그 자체 평소에 느낀 것을 말해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저 대도 그렇고 바도 그렇고 의존명사일 때는 다른 의존명사나 다른 명사랑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것이나 곧이나 이런 걸로 치환이 되죠. 네, 여기서도 그래요. 평소에 느낀 것을 말해라. 평소에 느낀 느낌을 말해라. 내용을 말해라. 이런 걸로 바꿔 끼울 수가 있거든. 자, 그 다음 나아갈 방향을 밝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미일 때는요. 어미가 바로 이렇게 니은바예요. 모양새 자체가 니은부터 출발이에요. 사실 바 하나가 어미라기보다 니은바, 리을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서류를 검토하니, 서류를 검토하니라는 연결의 역할을 해줘야 돼. 연결 자리인 거죠. 검토하까지만 쓰일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간 뒤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연결을 해주는 연결어미인 거죠. 자, 이렇게 하셔야지 뭐 예문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문에서 단어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걸거 볼게요. 자, 거슬의 준말. 것이다를 줄여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죠? 자, 그래서 후회할 것을 왜 그랬어? 이렇게 펼쳐보세요. 목적어를 원하는 문장이다. 그리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것을 줄인 말이니까 앞과 띄었어야죠. 자, 이렇게 얘는 목적어니까. 근데 난리가 났을 거다도 그래요. 이렇게 난리가 났을 것이다. 펼쳐보세요. 근데 밑에를 보세요. 요거는 리을걸. 이게 어미예요. 그리고 이 자리 보세요. 종결이죠. 종결어미면서 목적어가 아니라 아쉬워서. 자, 그래서 내가 먼저 사과할 걸. 이럴 때는 이땐 아쉬워서 쓰는 종결어미예요. 그럼 이런 분들이 꼭 나와요. 내가 먼저 사과할 것을 점점점. 여러분, 자, 그거를 이게 목적어라면 뒤에 서술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출제자가 그렇게 안 내요. 그래서 목적어일 땐 뒤에 서술어가 있다고. 자, 그래서 막 것을 점점점 이거를 이렇게 쓴 거 아니냐. 그럼 말줄임표냐고. 말줄임표도 아니고 지금 마침표죠? 예. 자, 그 다음 텐데와 태를 보죠. 날이 맑아야 할 터인데를 줄인 거니까 앞에 말과 요렇게 띄어서 할의 수식을 받은 요게 의존명사거든. 자, 그러니까 리을 터인데 수식 받고, 자, 그 다음에 은혜를 갚을 이것도 수식 받고 터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터가 의존명사이니 줄임말도 의존명사답게 띄어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망정을 볼까요? 자, 망정 보면 미리 알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러면 앞절의 내용이 뒷절까지 보았을 때 긍정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미리 아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어미일 때를 보시면 리을 망정, 생활이 어려울 망정, 힘을 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뒷절의 내용상 앞절이 역경인 거죠. 앞이 불리한 정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부정적이고 불리한 정황이다. 그래서 문장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합성어로 등재된 의존명사 볼게요.
판, 시, 중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판부터 볼까요? 장기를 3판이나 뒀다. 이럴 땐 한 판, 2판, 3판. 이거는 게임의 어떤 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 판, 2판, 3판 앞에 수관용사를 바꿔 쓸 수 있고 이게 게임의 횟수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면 띄어 쓰셔야죠. 의존명사 판이니까. 자,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 자리를 의미해요. 요럴 때는 합성어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각 10시. 여러분 이거는 시각이에요. 시각. 여러분 시간이랑 시각은 다른 말이야. 시간은 흐름이고 시각은 그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 시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조금 있다가 뒤에서 배울 거 예습 좀 해보죠. 여러분 이렇게 시각은 10시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요. 10시라고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일 때도요. 10시 원칙이고 10시가 허용입니다. 자, 시각일 땐 그렇지만 시간일 때, 즉 10시간일 때는 붙여 쓰는 게 허용되지 않아요. 아라비아 숫자일 땐 허용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배울게요. 자, 그 다음 규칙을 어겼을 때에는 이때는 때와 같은 의미. 자, 그래서 띄어야죠. 그리고 앞에 관형사형인 을이 꾸며준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비유, 피읍, 비유, 피읍, 비상시, 유사시, 평상시, 필요시. 4개는 외우세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자, 합성어로 등재된 말들입니다. 비유, 피읍. 자, 그 다음에 자, 중입니다. 자, 너희 중, 너희들 가운데 누가 제일 키가 크니? 이럴 때는 띄었어요. 너희들 가운데, 무리들 중에.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무의식 중, 부재 중, 은연중은 합성어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한밤중은 밤중이라는 말에 한이라는 접사가 붙은 파생어예요. 자, 그래서 한밤중도 붙였어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근무 중, 수업 중, 회의 중, 공기 중. 자, 얘네와 무의식 중, 부재 중, 은연중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겠죠. 무엇을 하는지 또렷하면 띄었습니다. 근무를 한다, 수업을 한다, 회의를 한다, 운동 중 이럴 때도 띄겠죠. 근데 무의식 중일 때 뭐 하는지 모르죠. 부재 중이면 그 사람 없어서 뭐 하는지 모르죠. 은연 중에는 자기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행동이나 그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이런 상황일 때 합성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밤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밤중은 합성인데 최종 과정이 얘가 접사야. 그래서 최종 파생한 거죠. 자, 그 다음 2회를 볼게요. 자, 여러분 먼저 범위의 바깥을 의미하는 외부터 보죠. 교과서 바깥에서도 시험을 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교과서 바깥이나 범위를 이야기하는 그렇죠? 띄었어야 될 말이죠. 자, 그리고 이것 외에도 또 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것이며 그것이 앞문장에 나왔다. 이럴 때는 띄는 거예요. 앞문장에 있는 것을 이로 표현했을 때는 띄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보시면 앞문장이 아니라 같은 문장이야. 같은 문장 속에 이게 있어. 관계자 이외에는 한 문장 속에 이가 지시하는 말이 들어있다면 그때 이외에는 붙였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다른 문장에 들어있는 이냐, 한 문장에 들어있는 이냐에 따라서 이외를 띄고 붙임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44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이따 다시 봐요.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볼 거예요. 44방입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단위 의존 명사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어휘 쪽에서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단위를 세는 말, 뭘 세는 거고 그게 몇 개를 의미하냐 이런 거 어휘 한자책에 들어있죠. 여기 있는 말들도 개, 대, 돈, 마리, 벌, 살, 손, 자루, 죽, 채, 켤레, 쾌, 그루, 근, 대, 돈, 마리, 마지기, 말, 모금, 술, 장, 채, 척, 돌, 톳,
보통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사물들을 세는 단위다. 그래서 단위 의존 명사는 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자립 명사들도 있다. 늘 단위 의존 명사만 단위를 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렇게 자, 앞에 수관형사가 있으면 원래는 자립 명사였던 것도 의존 명사처럼 쓰여요. 그릇, 사람, 줌, 병, 송이, 포기 이런 말들이 앞에 수관형사랑 쓰이면 단위처럼 쓰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보죠. 여기부터 진짜 중요한 거야. 자, 여기서 다만 조항을 보시면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끊고 규정은 끊어 읽어 버릇하세요. 여러분 순서를 나타낸다는 게 1, 2, 3 말고 first, second 그러니까 차례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자,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아라비아와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쓴다야 수있다야 수있다지 붙여 쓸 수 있다 허용이에요. 허용. 그러니까 이걸 허용한다는 건 원칙은 띠란 얘기지. 원칙은 띠고 이게 붙이는 게 허용이 되는 순간. 자, 그 다음에 다만 또 보세요. 수관형사 뒤에 의존명사가 붙어서 차례 이거랑 똑같아. 여러분 순서나 차례나 마찬가지 얘기예요. 저는 국립국어원이 왜 이 말 썼다 저 말 썼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순서나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 끊고 의존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거의 같은 진술이에요. 좀 더 상세 진술을 여기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얘 때문에 다만을 한 번 더 쓴 것 같은데 제가요 접두사인데 이게 제1, 제2, 제3, 제4 이렇게 차례나 순서일 때만 쓰이는 한자 접사예요. 차례나 순서일 때만 쓰는 한자 접사. 제1 하면 firs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제가 생략됐더라도 제가 안 보여도 문맥상 이건 순서가 분명해. 이건 차례가 분명해. 그러면 차례를 나타내면 그때는 붙여 쓸 수 있겠지. 아까 된다 그랬잖아요. 차례면. 그 다음 연, 월, 일, 시각, 연월일, 시각. 아까 제가 시각 얘기했죠? 연월일과 시각도 붙여 쓸 수 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쓰면 당연히 붙일 수 있고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한글로 써도 붙일 수 있게 돼요. 얘네는. 근데 이거는 곧 이것이기도 해요. 연월일 시각은 붙여 쓸 수 있으나 분량, 수량을 의미하는 시간의 량을 의미하는 몇 개년, 몇 개월, 며칠간, 그 다음에 몇 시간, 몇 분, 몇 초가 간격일 때, 기간 동안일 때 그땐 못 붙여요. 아라비아 숫자일 땐 돼요. 하지만 한글일 땐 못 붙여요. 자, 그래서 이것들은 붙여 쓰지 않는다. 그러나 또 아라비아 숫자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단위가 됐든 시각이 됐든 시간이 됐든 아라비아 숫자는 띄는 게 원칙, 붙이는 게 허용. 근데 한글일 땐 붙여 쓰기가 안 되는 게 수량적인 거, 시간. 하지만 시각, 연월일, 그쵸? 그리고 차례 이럴 때는 한글일 때도 붙이는 게 가능. 이렇게. 자, 그러면 연습할게요. 여러분, 요거 테스트 하셨나요? 지난주에 자료를 미리 드리고 테스트를 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테스트를 미리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몇 초 기다려 드릴게요. 채팅창 굿모닝 이거 제가 원래 아침에 모의고사 할 때 썼던 거죠. 굿모닝 모의고사. 제가 이제 곧 이제 겨울에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100일 기도라고 모의고사 해요. 그래서 굿모닝 모의고사를 할까 하다가 너무 이름이 뭔가 좀 뭐랄까 각이 안 나온달까? 그래서 굿모닝 모의고사 하려다가 제가 100일 기도로 100회 모의고사니까 굿모닝은 한자에다 붙일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0일 기도하고 한자 조금씩 하라고 굿모닝 한자 이렇게 할 거예요. 누가 안 뺏어갈게 굿모닝 내거. 자, 그쵸? 국어 모닝이야. 자, 그러면 X 위주로 일단 보여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저 위에서부터 볼게요.
3학년, 그리고 제가 괄호치고 뭐라고 했죠? 2학년 다음일 때 1학년, 2학년, 3학년을 순차적으로 발달 단계로 보고 얘기를 할 때 그때 3학년은 붙이는 게 허용이 돼요. 제가 허용인 건 허라고 써드릴게요. 자, 요거는 허야. 얘가 원칙이지.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일 때도 띄는 게 원칙, 붙이는 거 허용.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니 그럼 당연히 2학년 다음에 3학년이지 다른 3학년도 있냐? 있죠. 예를 들어 예전에 조회 해봤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운동장으로 끌어내잖아. 그럴 때 뭐라 그래? 자, 오늘은 짝수학년 나온다. 짝수학년. 그러면서 막 2학년, 4학년, 6학년, 3개 학년 밖으로 나와. 막 이러잖아요. 이때 2학년, 4학년, 6학년, 3개 학년을 3학년이라고 이렇게 세워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양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못 붙여. 근데 제 생각엔 출제자가 그렇게 내겠어? 힘들잖아. 표현이 힘들어. 예.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제1편. 여러분, 쟤는 뭐라고요? 무슨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라고요? 네. 차례나 순서를 의미하는 한자 접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1, 제2, 제3, 제4. 그러니까 제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순서나 차례라는 거예요. 자, 띄는 게 원칙이고요. 요렇게 붙여 쓰는 게 허용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원칙, 허용. 아라비아 숫자일 때도요. 원칙, 허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책들이나 이럴 때 보면 이런 느낌인 거 많이 봤을걸? 제1장? 요런 느낌 많이 봤지? 여러분 이거 앞에 띈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타이핑을 치면 폰트상 아라비아 숫자가 한 자리일 때 뒤로 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띈 게 아니라 스페이스바를 빡 누른 게 아니라 자, 이게 이렇게 보일 뿐 안 돼, 안 돼. 이렇게 띄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제1 오히려 장이 원칙이고 제1장 이게 허용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오른쪽은요. 제가 괄호 쳐놨죠. 이거예요. 제가 안 보여도요. 문장을 줬다고 해봐요. 문제에서. 근데 그 문장상 이게 동창의 58회래. 그러면 뭐 같은 날 58번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매해 해서 58번째다. 이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동창회 58회 이런 식으로 순서나 차례라는 게 명백한 문맥을 주면 그러면 붙이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원칙, 허용. 원칙, 허용. 자, 그리고 이거 연구실도 그래. 원칙, 허용. 요 상태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시각으로 가볼게요. 2시간 아라비아 숫자네. 자, 요거 원칙. 아라비아 숫자일 땐 시간이어도 가능합니다. 허용. 자, 그리고 8시라고 얘기했지. 8시간이라고 안 했죠. 얘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시각일 땐 원칙 한글이어도 허용입니다. 하지만 3시간 보세요. 시간일 땐 한글로 쓸 때는 요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많습니다. 붙이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3시간이 만약에 이거면 3시간 이거 원칙 아라비아 숫자면 가능해. 3시간 허용 옆에 써두세요. 아라비아 숫자로. 그래야 이해가 잘 되지. 자, 그 다음에 35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여도 띄어쓰는 게 원칙 붙이는 거 허용. 3개년 6개월 8일간 20일간 자, 여러분 이거는 기간이잖아요. 기간이니까 뭐라고요? 못 붙여요. 그래서 못 붙이니까 다 한글로 썼잖아. 이거 아라비아 숫자로 썼으면 되는데 하지만 한글이기 때문에 싹 다 떼. 자, 그 다음에 6층 맞죠? 그 다음에 7m. 자, 이때는 아라비아 숫자니까 맞죠?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7m예요. 자, 그 다음에 10개. 이것도 원칙은 10개예요. 여러분 6층도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차례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거지. 원칙은 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년월일이죠. 년월일의 원칙을 지킨 게 위에 거.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년월일은 붙였을 수 있다. 자, 아래 게 허용. 자, 그 다음에 이거 16동 502호도 원칙. 얘가 허용. 밑에 게 원칙. 여러분 예시가 많아졌죠?
그래서 올해 국립국어원이 예시를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테스트판을 좀 더 확장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보세요. 숫자와 함께 쓰이는 몇과 수. 의문의 뜻을 가지고 쓰일 때 그때는 몇백, 몇십처럼 띄어쓰고요. 의문의 뜻 없이 그냥 그 정도? 막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뭐 몇백 명쯤 왔어.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띄지 않고 붙였어요. 근데 이거 문맥으로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걸 강조해서 문제를 낸 적은 없죠. 자, 그 다음에 44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44항에 보면 수를 적을 때 만 단위로 띄어 쓴다. 자, 근데 여기서 이때 띄어 쓸 수 있다예요? 띄어 쓴다예요? 쓴다죠. 꼭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그러면 띄어 쓴 어절마다를 단어로 칠 수 있느냐? 아니요. 이걸 다 합쳐야 하나의 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가 너무 클 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띄어쓰는 거지 그렇다고 이걸 각각 다 단어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로 셀 때는 이 숫자를 단어 개수로는 하나로 세면서 눈으로 보기 좋게 만 단위로 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원칙, 허용은 없어요. 꼭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 단위로 띄어 쓰는 거예요. 둘 다 이게 맞고 허용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만 단위로 뗀 거 보이시죠? 자, 요렇게. 만의 만이 이제 억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일금과 돈은 자, 여기 다만에 해당돼요. 금액을 적을 때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이제 어음이나 이런 것들 계약서 같은 거를 쓸 때 이렇게 숫자로 쓰면은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때 보시면요. 자, X만 고칠게요. 자, 이게 돈이라는 걸 밝혀요. 일금, 돈. 자, 그리고 일금과 돈 한 다음에 쌍점을 씁니다. 쌍점의 왼쪽은 띄지 않습니다. 오른쪽은 하나 띄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싹 다 붙여요. 원 앞에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에 테스트판에서 35원인가 봤죠? 그땐 띄었지. 예, 근데 그 앞에는 돈이라든가 일금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는 은행에서 쓰는 거예요 라는 거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이것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때는 원정, 원 앞에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다. 자, 그 다음 45항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쓴다. 그래서 이런 말들의 품사로는 의존명사나 부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까요? 자, 여기서 장관 겸 부총리라고 했어요. 이거는 두 말을 이어주는 의존명사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앞뒤를 떼고 그리고 앞에 관형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관형 사용의 수식을 받으면서도 의존명사인 건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띄어 쓰셔야죠. 자, 그래서 요렇게 체언 사이에 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용언의 관형 사용이 수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한국 대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대라고 얘기할 때 대는 요때 이 한국과 일본을 몇 대 몇 이렇게 이야기할 때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앞뒤를 다 띄어 쓰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때 의존명사예요. 자, 그리고 같이 대를 이루다라고 하면 이거는 같은 팀이 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땐 자립명사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의존명사, 요건 자립명사. 그리고 이렇게 대국민 담화는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 상대방 이런 뜻이고요. 요땐 접사예요. 네, 그래서 의존명사, 자립명사, 접사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지 뭐. 자, 그 다음 자, 대국민 담화할 때 대자는 당연히 접사니까 이렇게 묶어서 파생할 거 아니에요. 뜰 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내지 넷 할 때 내지는 접속부사예요. 그래서 하나와 넷 사이에서 이렇게 앞뒤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과, 배, 밑 복숭아 할 때 밑도 앞뒤를 띄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과, 배, 복숭아 등속할 때 등속도 떼시고 등등도 떼시고 자, 그 다음 자, 이사장 및 이사들도 떼고 등도 떼고 여기 탈자 났던데 책상과 결상 저기 책상과 걸상 자, 그 다음에 충주, 청주, 대전 등지 띄고 그 다음에 너 따위가 부들부들 따위 띄고 자, 그리고 너 따위 할 때 따위가 이게 의존명사인데 근데 이 앞이 열거될 수도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사과, 배 따위의 뭐 과일들을 사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46항 가겠습니다. 자, 우리 46항을 보시면 단음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단음절은 한 글자예요. 자, 그래서 단음절로 된 단어가 한 글자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 이 연이어가 얼만큼이냐고? 3개 이상. 2개는 안 돼요. 3개 이상 나타날 때는 붙였을 수 있다는데 여러분 쫙 다 붙인다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 자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C가 있어요. 그럼 3개죠. 자 그러면 이 A, B를 만약에 붙였어. 붙이면 이미 몇 글자가 돼? 이미 2글자가 되잖아요. 이미 2글자가 된 거에다 C를 왜 붙여? 그러면 더 이상 단음절어가 아니게 된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C까지 붙일 수는 없어요. A, B를 붙였으면 C가 떼어져 있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 붙일 수 있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3개를 다 붙이진 않아요. 4개나. 자, 그래서 2개까지 붙이고 2개를 붙인 순간 이거는 이음절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뒷말과 붙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BC가 붙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BC가 붙으면 당연히 A와는 못 붙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 허용 규정은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 괄호 관형사는 원래 명사를 꾸미려고 태어났죠? 요렇게 그 다음에 부사와 부사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미지만 부사가 부사를 꾸밀 때도 있잖아요. 부사는 좀 융통성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관형사, 명사, 부사, 부사팀처럼 자연스러워야 붙일 수 있는 거다. 억지로 꾸역꾸역은 못 붙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되게 애매모호한 진술을 하죠. 그냥 얘랑 얘만 돼 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거랑 이것만 돼요 이러면 좋겠는데 이런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 그럼 더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국립국어원이 예시로 든 단어들을 보면 이 외에 케이스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문제 풀 때 객관식에서는 이 경우 외의 걸 내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나 부사인 경우라도 관형어와 관형어 못 붙인다. 부사와 관형어는 못 붙인다. 그래서 예를 들어 더 큰 이런 게 나왔어. 더 큰 집. 그럼 얘 부사죠? 얘는 용언인데 한 글자이긴 하지만 지금 뭘 꾸며요? 집을 꾸미니까 관형어죠. 그럼 여러분 둘을 붙일 수 있겠어? 못 붙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뭐라 했어? 부사 관형어 못 붙이냈잖아요. 그래서 더 큰을 붙일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부사와 부사가 연결이 되더라도 만약에 이게 정도를 뜻하는 부사고 얘가 부정을 뜻하는 부사면 요 둘을 붙이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사와 부사의 의미 성향이 너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국립국어원 예시 다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좀 더 큰 것. 자, 요거는요 보면 부사죠. 자, 밝혀봅니다. 부사. 그러면 의미 유형이 같나 보다. 좀 더 정도부사. 더도 정도. 둘 다 어느 정도의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유형이 같아요. 그러면 너는 붙이는 게 허용되겠구나. 붙이는 게 허용이 돼. 그 다음에 큰 것이라고 할 때 큰은 관형어죠. 관형어가 체언을 꾸미는 건 당연하잖아요. 관형사가 아니더라도 관형어는 뒤에 오는 수식어, 피수식어, 관계니까 이것도 돼요. 그래서 뭐가 허용이 될까? 좀 더 띄고 큰 것이 허용이 돼요. 네, 써놨나? 써놨네. 허용돼. 그 다음 이 말 저 말 할 때 이와 저는 뒤에 있는 말을 꾸미는 지시 관형사예요. 관형사와 명사는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말 저 말이 원칙인데 관형사, 명사. 얘가 왜 단다고? 관형어, 명사. 자, 관형어인 거랑 관형사인 거는 품사로는 다르죠. 하지만 여기서는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한입두입. 한 수관형사, 명사. 수관형사, 명사. 그렇지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A, B, C, D를 다 붙일 순 없어요. 4글자를 만들 순 없어요. 2글자가 되는 이상 더 붙을 수 없게 된다니까. 자, 그래서 한입두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칙 다 떼기. 허용은 2개, 2개씩. 자, 그 다음
조금 연습 더 해볼까요? 더 못 가를 볼게요. 더, 이것도 부사, 못, 부사. 근데 문제는 둘의 의미 성향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더는 정도부사, 못은 부정부사잖아요. 그래서 못 붙여요, 더 못을.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맨 위에 게 맞는 거고 나머지는 불가하다. 그리고 여러분, 얘네 둘을 못 붙이는 이유는 뭐다? 부사 의미 유형이 달라서. 그 다음에 세 글자를 만드는 건 더더욱 안 되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선생님 못 가는 붙일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뒤에 이렇게는 안 되냐? 더 띄고 못 가는 안 되나요? 라고 하면 국립국어원이 이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 적 없어요. 하지만 자, 부사는 용언을 꾸미려고 태어났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찝찝한 부분이 이 부분인 거야. 그래서 부사와 용언인데 한 글자인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의 답변을 제가 개정특강까지 받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왜? 해설에서 그 부분은 아예 언급을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언급을 안 한 건지 봐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매년 2월에 개정특강 하는 거 아시죠? 그때까지 왜 어문 규정 해설이 이렇게 불완전한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O 할 건지 X 할 건지 명백히 제가 찾아봤는데 답변이 다 다르더라고요. 확정 답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좀 더 큰 이 세 집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다 띄는 게 원칙이지. 근데 여기서 의미 종류가 같은 부사, 부사 허용. 그 다음에 새는 관형사, 집은 명사, 요거 허용. 근데 이 사이에 있는 거는 붙일 수 없죠. 관형어와 관형사를 붙일 수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허용 상태 밑에 거. 그 다음 여기 46항에 대한 개정 해설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개정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정 특강에서 작년부터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여럿 몇 개? 3개 이상. 3개 이상 연속해서 나올 때 단어별로 띄었으면 오히려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인지하기 어렵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규정한 거다. 그러면서 예시를 이렇게 제시해요. 자, 좀 더 큰 이 세차 원칙. 여기 보면 어디 붙어 있어요? 의미가 같은 종류의 부사. 그 다음에 관형사와 명사. 얘네는 안 돼. 관형어, 관형사. 관형어, 관형어니까. 그 다음, 자, 내 것, 내 것. 이때, 자, 앞에 것이 나의 것, 너의 것이잖아요. 그 앞에가 관형어죠? 관형어와 명사. 관형어와 명사. 그러니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봐. 밑에 거. 이거 미리 모르면 절대로 맞을 수 없어. 물 한 병 보세요. 와, 우리가 진짜 수관형사와 단위 의존 명사 때라고 앞에 구절에서 배웠죠. 배웠는데 이렇게 단음절어고 세 개일 때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는 안 되던 거였어요. 예, 근데 이게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개정된 지 1년 넘어가고 있죠, 이제. 그러면 출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차일 때도 지금 자,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색할 거예요.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럼 아예 이건 안 되냐? 물 한 띄고 병은 안 되냐? 그에 띄고 차는 안 되냐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왔죠. 자, 여기서 그러나 이게 2개의 음절을 붙일 수는 있지만 3개의 음절을 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요렇게는 안 되는 거, 3개 붙이면 안 되는 거, 4개짜리도 만들 수 없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물 한 병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의미 단위를 고려해서 좀 적절하게 붙여라. 물 한 띄고 병이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해설이 계속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었다고. 그건 나는 보고 있지. 근데 사람들이 계속 항의하니까 개정을 해서 예시를 올렸더니 사람들이 이것도 되냐 저것도 되냐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방어 문장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네, 오늘은 요거 조금 더. 그리고 이 부분에 더 못 가 할 때 더 못 요거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제가 아까 설명했죠? 부사의 유형이 달라서. 그 다음에 잘 안 이것도 정도 부정. 늘 더 자 같은 경우 왜 안 될까요? 아니 얘네가 안 되는 건 알겠다. 이건 정도 부사고 얘는 부정 부사니까 안 되는 거 알겠는데 늘, 더, 늘 시간으로 정도,
더 강도로 정도. 이거 둘 다 정도 같은데요. 이런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립국어원이 또 답변했어요. 여기 보면 늘 더 잘을 봤을 때 각각이 뭘 꾸미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 보면 밑에 설명에 보면 좀 더 바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좀 더 바에서 좀 더를 이제 좀 더 띄고 바로 쓸 수 있는 것과 달리 위에 늘 더자는 늘 더와 자로 붙였을 수 없다. 이는 좀이 더를 먼저 꾸미는 것과 달리 늘은 하나로 묶인 더자를 꾸미기 때문이다. 즉 더자 걔는 항상 더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이 더만 꾸미는 게 아니라 더자를 꾸미기 때문에 더와 결합해서 자를 따돌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사실 이 조항까지 정말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없게 설명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47항부터 그래서 보조용언의 띄어쓰기부터 또 꼼꼼하게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모두의 약점 특강보다 좀 천천히 나가는 거야. 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고 쉽게 나가는 거고 모두 약점 특강은 예문 테스트가 들어가서 좀 더 빨라요. 네. 그래서 원래 순서는 예를 듣고 모두 약점 특강을 듣는 게 순서긴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 47항부터 시작해서 한글 맞춤법의 뒷부분까지 쭉 나가도록 할게요. 숙제로 한글 맞춤법 3프린트 그거 미리 테스트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3프린트 지금 다운로드 못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카페에다 걸어 놓을게요. 네, 제 다음 카페로 오셔서 3프린트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테스트 미리 해오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아침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몇 명이에요? 260명. 여러분 이 시간에 깨어있는 260명 복 받을 거예요. 합격 기운 받아라. 팍팍. 자, 그러면 라이브 채팅창에 좀 질문 있는 거 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